제 뒤로 보이는 설치 작품은 얼핏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두 192명의 이 이름들,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들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미술작품을 통해 어루만지고 추모하는 뜻깊은 전시회 현장, 이번 주 문화극장에서 만나보시죠.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날의 참사. 11주기를 맞으며 그날의 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각 속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참사의 현장인 중앙노역에서 전시기획자 김기수 씨는 그날의 기억을 대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평온한 일상의 풍경. 그 평온한 일상의 벽 바로 옆에 당시에 참혹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벽면 밖이랑 이 안쪽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참사로 희생된 딸매의 생각이 떠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참사는 우리 기억에서 잊을만 하면은 또 발생을 한다고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날의 참사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눈물이 미술 작품을 만나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중앙노역을 매일 지나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그날 참사로 불에 탄 전동차의 시꺼먼 그을음이 묻어 있습니다. 인화된 이 사진에 사용된 재료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억력을 갖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라는 그런 물질은 그 당시에 그 참사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 생명들의 어떤 그 마지막 숨이 닿는 그 현장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전시된 이 작품들은 방금 이렇게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승객들이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치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전시된 사진들의 뒷벽면에는 잊혀진 참사의 공간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가벽면 뒤에 당시의 참사 현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시 기획자인 김기수 씨는 이 아픈 참사가 쉽사리 잊혀지는 것에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해서 주 책임 기관인 도시책도공사나 시에서 우리의 어떤 이 기억을 차단하려고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반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토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바탕으로서의 기억을 계속 망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늘 반추하면서 이 11주기 추모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현장은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전시회를 하나의 추동하는 하나의 어떤 그 추진자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주기를 맞은 그날의 기억은 뜻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고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사에서 큰딸 지은이를 잃은 윤근 씨도 딸을 향한 10년의 그리움을 시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그는 작은 풀 한 포기에 서려 있는 생명에도 차마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이 머릿속에 항상 이제 잔재하고 있는 게 참사로 희생된 딸매의 생각이 떠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이제 일과 사진 어떤 기록들을 정리하고 할 때는 이제 걔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애를 생각하면서 사진 한 장에서 이제 보더라도 걔와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모아놨는 게 뒷걸모아 태산이라고 많은 자료가 이제 축적된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처정밭에 심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꽃 피는 오늘 보고 싶다. 도라지 꽃 같은 내 모습을 나비집을 지었다. 수많은 나비강이 만들어졌다. 함께 지켜보겠지. 나비는 보이지 않고 불만 바쁘구나. 나비 하면은 이제 나비집을 지어주자던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라지 꽃이 피었는데 나비는 보이지 않고 부을 때만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꽃을 피우게 하는 게 이제 나비집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꽃이 피고 하면은 나비집이 생각이 나고, 나비집 하면은 또 지영이가 생각나고, 모든 이제 한 가지를 보면은 그게 이제 연상해가지고 애로 이어지는 거죠. 애로 이어지는. 아직도 만져질 듯 딸의 모습은 눈에 선하기만 한데요. 애끓는 부정은 평범했던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며 끊임없이 시를 쓰게 하고 사진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가 더한 삶을 사는 거죠. 죽음보다. 정말 이 큰 참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희생자를 낸 이 사건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 많이 잊혀져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약자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예술적인 반추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방을 꾸미게 된 겁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도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근 씨는 앞으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예술 작품이 어떻게 발현하고 어떤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전시는 하나의 어떤 미술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시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전시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예술로서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어루만지는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영롱한 빛을 품은 듯 뿜어내며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내는 이 설치 미술은 바로 이스라엘 출신의 작가 루미 아키투브의 작품입니다. And deals with the way that the public authorities have dealt with the memory of this event. And the event, the subway fire incident and tragedy in which so many people were killed,
is a type of event that I think touches anyone who hears about it, because on a very fundamental human level we all identify and I think naturally feel sympathy. 참사의 희생자 192명의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이 적힌 유리벽면은 비쳐드는 햇빛에 의해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구석구석을 환상적인 색채로 장식합니다. 천상의 빛으로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시시각각 다른 빛과 형상으로 보는 이들을 어루만집니다. 채색된 아름다운 이제 희생자들의 이제 이름과 모습, 이제 생년월일을 새겨가지고 정말 이제 아름답습니다. 밤에 봐도 아름답고 낮에 봐도 아름답고, 이게 이제 천상에 있는 희생자들의 영혼들이 정말 이제 11조기에는 위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있자 대구가 또 대한민국이 합심일을 한 것 같이 지옥로역 지하철 참사를 잊어가던 이제 11주기에 한국인도 아닌 또 대구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더더욱 감사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작품은 잊혀진 참사를 기리는 기념비이자 잊어선 안 될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What I would hope is that it would make people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its institutes of power.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institutes that represent the people should be, are supposed to be institutes of the people. 동성로 곳곳에선 시민들과 작가들이 선보인 배너아트 192점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지난 10년간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남긴 추모글도 기재돼 추모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번잡한 도심 한복판, 화려한 간판들에 가려진 듯 보였습니다. 지금 뭐가 그냥 눈에 많이 띄세요? 배너 보면? 금연거리 이거에 제일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금연거리요? 다른 지금 저기 그 배너들은 어떤 메시지인지 잘 이해돼서. 아니 항상 익숙해졌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안 좋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크게 널리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각인시켜가지고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솔직히.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그죠? 우리 크는 애들 위해서도 그걸 알무로 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네. 참사의 기억이 서려있는 중앙로 한귀퉁이에서 또 다른 작품을 만납니다. 끝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던 6구의 시신은 아늑한 불빛으로 형상화되었는데요. 불빛은 보금자리이자 무덤인 동시에 부화하는 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으면 미세하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작품은 직접 사람들이 만지거나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 불빛은 이제 안에 그 6분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만졌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만지는 사람은 이제 위로를 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해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과거와 망각의 현재를 넘나들며 사회와 소통하는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이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첫 시도는 작지만 큰 힘으로 그날의 참사를 대구 도심에 되살려 놓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바라게 되는 것은 위축된 하나의 어떤 시민 공동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상생적인 시민 공동체를 갖고 가는데 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더불어 가는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의식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회장이나 중앙로역 인근에서 작품을 만난 많은 분들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리고 함께 아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한 폭의 입체 산수와 같은 전시가 대구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네오산수전은 지난 2월에 막을 열어 현재 2부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청년, 중년 원로작가 31명이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저희가 흔히 산수화라고 한다면 지필묵으로 대표가 되죠. 뭔가 표현해내는 미디어들이. 근데 지금의 네오산수화에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은 지필묵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설치 작품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작가 중에 하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산수화를 먹는 음식에 비유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작가인 이인남 작가는 저희의 병풍을 미디어를 영상으로 나타내서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산수화를 근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수의 면모를 만날 수 있는 네오산수전. 이번 전시에서 삶과 예술에 연결된 자연의 가치와 전통 산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전시는 6월 1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아날로그가 그립고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자연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동화나랑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 박상삼이 그려낸 자연과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드넓은 논밭을 그리며 자연이 주는 색과 소리, 흐름을 담아냈는데요. 특히 실제 장소의 흙을 사용해 대지를 표현함으로써 그 풍경을 조금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을 키운 대지, 그 자연과의 대화. 박상삼 작가의 이야기를 이달 26일까지 동원화랑에서 만나보시죠. 경북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사회참여형 예술모임 빅팀을 구성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소셜마켓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6명의 멤버가 개성 있는 작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빅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희생자, 피해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동시에 이제 빅팀, 말 그대로 큰 팀이라고 해서 그 희생자라든지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미술적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활동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빅팀이라는 걸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참여형 예술 모임 빅팀의 전시 감상하시면서 그들의 뜻도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소셜마켓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이 우리 소리로 약동하는 봄을 깨웁니다. 제167회 정기연주회 춘향을 오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리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국악관현악 산맞이, 모든북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 등이 연주됩니다. 역동적인 소리와 함께 새봄의 기운을 맞이해보시죠.
매월 국악을 만날 수 있는 반가운 무대도 눈길을 끄는데요. 대구 시립국악단이 우리 음악을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무료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18일에 그 첫 무대가 열리는데요. 해설이 있는 국악 실내악,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흥을 함께 나누시죠.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고품격 실내악 무대를 선사합니다. DSO 앙상블 시리즈는 그동안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쳤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관객들이 찾아오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단원들이 공연 레파토리도 직접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악기군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하모니, 오는 20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확인해 보시죠.